열린 K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각 자치단체장마다 신년 계획을 내놓죠. 올해 단체장들의 신년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2025년도 보름 가까이 지났습니다. 전북 도지사, 또 교육감, 그리고 주요 단체장들의 2025년 신년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뭐 신년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지난해를 평가하고 앞으로 올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를 좀 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신년사가 대부분 이제 상투적인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가 보면 어떤 지난해의 성과는 크게 부풀리고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앞으로 좀 잘하겠다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이 좀 주를 이루는 그런 상황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북 특별법 전북 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성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 관련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된 문제랄지 또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랄지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선국정 개최 그리고 벤처 펀드 조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하계 올림픽 유치 추진이라고 하는 큰 내용하고 새만금 관련한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거석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학력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2025년에도 학력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이랄지 특히나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요하게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범기 이제 전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전환이랄지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비중들을 많이 두고 있고요. 2025년에는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의지 그리고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년 만에 이제 신청사를 입주한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교육발전 특구랄지 기회발전 특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1000만 관광객 유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모든 자치단체가 성과 중심으로 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군산시가 이제 신년사에 연속 2년 그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책이 제시되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과는 크게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없고 앞으로 뭐 장밋빛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신년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좀 성과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아무래도 이게 취임 당시 공약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중에 남은 임기 동안 실현이 가능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뭔가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성상 특히나 이제 뭐 예산 확보랄지 국가 사업 유치, 뭐 산업단지랄지 이런 사업들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특히나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건 없이 대부분 좀 비슷한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이제 인구 문제랄지 일자리 확충, 출산율, 청년 정책 이건 모든 자치단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연속 2년 국가 예산이 많이 줄면서 가졌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어떤 책임을 좀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전주 완주 통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지역사회의 이제 쟁점이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은 없이 뭔가 통합을 하겠다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인구가 넘어서면서 이제 시로 승격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 비자 추진이랄지 그리고 새만금 관련한 공약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대통령의 공약이 거의 좌초 위기에 있고 그동안의 성과를 보더라도 당초에 이제 확보해야 될 예산 비중의 한 5%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서 사실 이런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12.3 계엄 사태로 인해서 공약이 실현 가능할지도 좀 불투명하고요. 무엇보다 이 여파로 인해서 민생경제 회복에도 좀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신년사를 이제 14개 시군 그리고 교육청 쭉 봐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도지사의 신년사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12월 달부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뭔가 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가 2024년 12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65개 사업에 4천억을 투입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도 신년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추경 예산 편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전라북도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그 신년사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전주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김제시 등은 20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어떤 민생안전 지원금을 좀 지급을 통해서 뭔가 어려운 그 소비 환경을 좀 개선하는 민생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신년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특히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제는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신년사에서는 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제 단체장들의 신년사가 항상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보다는 두리뭉실한 데 그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단체장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느낌도 드는데 이런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그 공약이나 진행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두리뭉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어떤 성과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자치단체장들은 좋아하지 않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성과 평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과는 부풀리고 뭔가 부족한 부분들은 감추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각각의 공약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지표들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평가 지표가 아니라 지역의 현실에 맞는 평가 지표, 뭔가 이 일자리랄지 뭐 인구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뭔가 실현 가능한 형태의 어떤 그 성과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 또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추상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책 공약을 가지고는 사실 이제 주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거쳐서 어떤 공약의 내용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니 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대단히 성과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주민의 삶이 나아지거나 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약 실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체감할 수 없는 이런 괴리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주민이 느끼는 것과 단체장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북 시군 단체장들의 신년사를 좀 두루 살펴봤는데요. 민선 8기가 이제 또 반환점에 있는 만큼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 전북에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요?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정치적 상황, 혼란이 지속되면서 어떤 국가의 행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역할들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치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어떤 지역 경제에 대한 그 소비 유치기랄지 또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가 행정력과 재정을 어떤 경제 활성화 또 경제에 대한 방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뭔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것. 그러면서 정말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의 역량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하고 전략적인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